자, 연습 문제 1번 한번 풀어보십시오. 자, 조금 전 설명드렸던 문제하고 다른 점 뭐죠? 자, 같은 문제인데, 조금 전 문제에서는 모두 함수 이용을 해서 쉽게 나머지가 0이냐라는 것을 판별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 문제는 그 모두 함수 이용하지 않고요. 일단 목을 구하고, 자, 목을 이용해서 나머지를 구하고 나머지가 0이냐 이렇게 판별을 했었습니다. 자, 이것은 초급 유형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처리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두 함수를 이용하도록 문제가 나올 수도 있고요. 이렇게 목과 나머지를 구해서 나머지가 0이냐 이렇게 판별할 수 있도록 또 문제가 나올 수도 있겠죠. 그래서 둘 다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라고 이렇게 연습 문제로 제가 드린 겁니다. 보기에 들어갈 1번에서 6번까지 들어갈 답은 간단하죠. C는 C 플러스 1이 되고, 이건 작거나 같다. 작거나 같다의 반대는 이제 크다라고 될 거고요. 자, 왼쪽으로 분기되면서 D는 D 플러스 1. 자, 첨자는 1씩 증가되겠죠. 자, 그 다음 첨자에 이제 저장되는 값은 여기서 이제 C 값이 되겠죠. C 값. C 값을 넣어주시면 되고. 자, 반복되는 구조에서 출력을 하는데, A 배열에 여기서 첨자를 1, 2 이렇게 상수값을 주시면 안 되죠. 그래서 여기서 I 값을 이용을 해서 I라고 주셔야 됩니다. 자, 2007년 1회 기사 기출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음은 어떤 정수의 모든 약수 중 자신을 제외한 약수로 모두 합하면 자신과 같아지는 수가 있다. 자, 이거 어렵죠. 설명이 어려운데 아래쪽 예시 보시면 이해하기 쉬울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정수 6의 약수는 1, 2, 3, 6이다. 이 중 6을 제외한 약수 1, 2, 3을 모두 합하면 6이 되어 자신과 같아진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6의 약수가 1, 2, 3, 6인데 거기서 자기 자신을 일단 빼고요. 나머지를 더하면 얼마입니까? 6이 되잖아요. 그죠? 자, 이렇게 자신의 값하고 약수의 합이 같은 경우, 자, 여기서는 자기 자신의 약수는 빼고요. 같은 그때의 약수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런 약수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단순히 약수를 구해라 그런 것이 아니죠. 자, 그림의 순서도는 4부터 1000까지의 정수 중, 자, 4부터 1000까지의 정수 중 이런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 그 숫자들이 있겠죠. 자, 이러한 약수를 갖는 수를 찾아 출력하고 또한 그 개수를 구하여 출력하는 알고리즘이다. 자, 두 가지가 되겠네요. 첫 번째는 자, 이러한 약수를 갖는 수. 자, 여기서는 6이라는 숫자가 되겠죠. 6 외에도 여러 가지 숫자들이 나올 거예요. 자, 그럼 만일 예를 들어서 6하고 또 하나 숫자, 또 하나 숫자, 3개가 있다. 그러면은 6, 이것도 다 출력해야 되고, 그 다음, 자, 이게 개수가 3개잖아요. 그죠? 자, 그 개수도 같이 출력을 해줘야 돼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조건을 보시면, 약수 중 가장 큰 수는 그 수를 2로 나눈 것과, 나눈 것보다 같거나 작다. 짝수의 경우 자신을 제외한 제일 큰 약수는 2를 나눈 값이다. 자, 이건 갈수록 설명이 어렵습니다. 이런 거예요. 자, 6이라면은 6 자세히 보세요. 6의 약수가 지금 자기 자신을 빼면은 뭡니까? 1, 2, 3이죠. 1, 2, 3인데 원칙적으로 이전 문제처럼 풀이를 한다라면은 자, 6의 약수 후보 값들이 어떤 거예요? 3, 4, 5, 6이잖아요. 그죠? 자, 1 약수인지 아닌지 판별을 해서 1, 2, 3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구하지 말란 얘기예요. 이렇게 구할 필요 없고요. 자, 6에다가 2로 나누는 거예요. 나누면 얼마입니까? 3이 되죠. 자, 그 3이란 값이 가장 자기 자신을 제외하고요. 제일 큰 약수예요. 무조건적으로 그렇습니다. 만약 10이라면은 10의 약수가 1, 2, 자, 5, 10이잖아요. 그죠? 자, 자기 자신을 빼면은 가장 큰 약수가 뭡니까? 5잖아요. 10을 2로 나누면 5가 맞습니다. 그래서, 자, 4, 5, 6, 이거는 할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여기까지만 약수인지 아닌지 검증하면은 쉽게 판단이 된다는 얘기예요. 됐죠? 자, 그것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것을 얘기를 하고, 자, 변수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데, LM이라는 변수가 문제에서 주어진 수의 개수, 자, 개수 구하라고 했잖아요. 그죠? LM이 되고, 자, LM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요? 자, 이런 숫자를 찾았잖아요. 6과 같은 숫자를 찾았잖아요. 그러면 LM은 최초에는 0으로 초기할 수도 있을 거고요. LM은 LM 플러스 1이 되겠죠. 개수를 구하기 때문에. 자, 그런 숫자를 찾았을 때 일씩 계속 증가시키면서, 카운팅이 될 겁니다. 자, NJR, 계산에 사용되는 변수 정확하게 설명을 하지 않네요. 자, sum은 약수의 합이다. 약수의 합을
그 일단 구해줘야겠죠. 1, 2, 3을 다 더해서 저장할 공간이 필요할 겁니다. 그래야만 6하고 비교할 수 있을 거고요. 자, 위 조건을 만족하는 K, K 변수를 이렇게 또 설명을 했는데, 이렇게 이제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고 출제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는 순서도를 보면서 여러분들이 추측을 하셔야 됩니다. 자, 약수 의미 설명. 자, 어떤 수의 모든 약수 중 자신을 제외하면 그 절반 값이 최대의 약수가 된다. 자, 위에서 설명을 했잖아요. 그죠? 자, 짝수의 경우입니다. 이것은 짝수의 경우고요. 자, 예를 들어서 20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데, 자, 홀수인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만약 9라는 숫자가 있다면은 9의 약수는 1, 3, 9가 됩니다. 자, 그럼 자기 자신을 빼고 1하고 3밖에 안 되죠. 이렇게 약수처럼 어떤 그 약수를 구할 그 대상의 범위를 줄이는 방법은요. 똑같습니다. 2로 나눔인데요. 2로 나누면 되는데, 자, 2로 나누었을 때, 자, 9를 2로 나누게 되면 얼마예요? 이거 4.5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짝수인 경우에는 2로 나누면 딱 떨어지는 정수값이 만들어져서 몇 번째다 이렇게 이제 정확하게 찍어낼 수가 있는데, 홀수인 경우에는 나누게 되면은 이제 실수, 그러니까 소수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을 소수점 아래의 부분은 버리고 네 번째라고 만들어 주려면은 int 함수를 이용을 해야 돼요. int 함수 이용을 해서 이렇게 넣어 주게 되면은 이 결과가 4가 되겠죠. 그래서 1, 2, 3, 4까지만 약수인지 아닌지 판별하게 되면은 그 안에 약수가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계산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짝수일 경우에는 int가 필요 없지만은 이제 그 홀수인 경우에는 int가 또 필요해요. 자, 순서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답을 넣어서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크게 생각을 하십시오. 자, 일단은 이제 4에서 1000까지 숫자가 나와줘야 될 거예요. 그래서 4부터 5, 6, 7, 8, 9, 10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일씩 증가되는 구조가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순서도 보시면은 바깥쪽에 이렇게 반복 구조가 있습니다. 자, n은 4에서부터 1000까지 일씩 증가된다. 그래서 4, 5, 6, 7 이런 식으로 증가가 될 거예요. 그래서 문제 조건에서 n이 어떤 변수인지 설명하지 않았지만은 4부터 1000까지 숫자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이것은 이제 그 어떤 조건에 만족하는 숫자인지 아닌지 판별하기 위한 숫자들이고, 각각의 일단 약수도 우리가 또 숫자를 찾아내야겠죠. 만일 4라면은 4의 약수가 될 수 있는 것은 3, 4의 값들 중에 있을 겁니다. 근데 자기 자신을 뺀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자, 2로 나눠서 4를 2로 나누게 되면 2가 되고 1에서 2까지 이 범위만 검증하면 되죠. 자, 5일 경우에는 5를 2로 나눠서 int를 또 취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2.5가 되기 때문에 1에서 2까지만 이제 약수인지 아닌지 판별해 주면 돼요. 자, 6일 경우에는 또 2로 나누어서 1에서 3까지만 검증을 해주면 되는 겁니다. 이렇듯이 자기 자신이 빠지기 때문에 그 숫자, 대상이 되는 숫자의 모든 그 1에서 그 숫자만큼의 어떤 그 범위를 다 검증할 필요 없고 한 반 정도 줄여 나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값들 약수인지 아닌지 판별할 또 숫자가 또 필요할 겁니다. 그게 여기서는 이제 J란 변수가 되는 거예요. J란 변수. 자, J란 변수가 1에서 K까지 일씩 증가되잖아요. 그죠? 예를 들어서 이제 여기 n이 4가 된다라면은 자, n에다가 2로 나누어서 int를 취한다는 얘기예요. int 취하게 되면은 int를 취하든 안 취하든 어차피 짝수가 되기 때문에 상관없는데 k 값이 2가 되겠죠. 자, 2가 되면은 자, 4인 경우에는 j 값이 1, 2가 된다는 얘기예요. 자, 만일 6이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2로 나누게 되면 3이 되겠죠. 3이 되고 1, 2, 3이 약수인지 아닌지 판별할 대상 후보 값들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n이란 변수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j란 변수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판별할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리고 int라는 함수가 이렇게 무조건적으로 들어갔는데 상관없죠. 짝수인 경우에는 int가 있어도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홀수인 경우에만 제대로 적용이 되겠죠. 그래서 int를 아예 고정을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짝수냐 아니냐 판별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굳이 판별하지 않고 int를 필수적으로 거치도록 만들면은 짝수인 경우에는 그대로 그냥 빠져나오는 겁니다. int를 처리하지 않으나 결과는 동일하잖아요. 그죠? 자, 이렇게 크게 일단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n이 반복되는 구조가 있고 그 안에 n 값이 결정이 되면은 j라는 값도 구해줘야 되잖아요. 그죠? 또 구해줘야 되고 그래서 n하고 j 값이 이제 결정이 되면은 거기서
이제 나머지 값을 구해서 나머지가 뭐 0이냐 판별해서 나머지가 0이면은 약수가 맞고, 자, 약수일 경우에는 썸에다가 누적을 시켜줘야겠죠. 합을 구해서 그 합이 입력받은 n 값하고 같으냐. 자, 같다라면은 n은 출력을 해줘야 되고, 예를 들어서 6이라는 숫자가 문제의 조건을 만족하잖아요. 그죠? 합계하고 같아요. 1, 2, 3을 다 더하면 6이잖아요. 그죠? 그럼 같으면은 출력을 하는데 6이라는 숫자를 출력한다는 얘기예요. 자, 그리고 LM은 1 증가시킨다. LM은 0으로 일단 초기화를 하고 시작을 했었죠. LM은 1씩 증가시키는 거예요. 이런 숫자들을 찾았을 때마다 LM을 1, 2, 3, 4 이런 식으로 계속 카운팅을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 반복이 다 끝나고 난 뒤에 그 다음 LM을 출력을 해주는 그런 이제 구조가 되겠습니다. 자, 만일 LM을 출력하는 구조가 이렇게 반복 구조 안에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안에 있으면은 그때마다 계속 출력이 되는 거예요. 조건을 만족할 때마다 1, 2, 3, 4. 자, 이것을 원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마지막 최종값만 출력해주면 되잖아요. 그래서 출력되는 구조는 반복 구조의 바깥쪽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위치에 따라서 이게 횟수가 정해지는 거예요. 자, 전체적으로 흐름은 아시겠죠? 이게 첫 번째 여러분들 좀 어렵게 접할 수 있는 문제인데 처음부터 완벽하게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계속 반복해서 여러분도 연구하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한번 디버깅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4에서 6까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에서 6까지 여기까지만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LM은 일단 0으로 초기화를 합니다. 자, n은 4가 되죠. 자, 썸을 일단 0으로 초기화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k 값을 구하는데 n에다가 2로 나눠서 n이 지금 4가 되기 때문에 2로 나누면은 이제 인트를 취하든 안 취하든 결과는 동일하죠. k 값은 2가 돼요. 그래서 k가 이제 뜻하는 것이 범위를 설정을 해주는 거예요. 자, 입력된 값에 약수를 구할 범위를 구해주는 겁니다. 범위를 구해주고, 그럼 k 값이 여기서는 2가 될 거고요. 자, j는 1이 되겠죠. j는 1이 될 거고요. 자, 아래쪽에 이제 모두 함수를 취해서 나머지가 0이냐, 모두 함수를 취해서 나머지를 r이라는 변수에 저장을 합니다. r이라는 변수. 자, n에다가 j를 나눠주죠. n이 현재 4가 되고, j는 얼마입니까? j는 현재 1이죠. 1부터 시작을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1로 나누게 되면 나머지가, 얼마가 됩니까? 0이 됐죠. 나머지가 이제 0이 되고, 자, 이 조건을 이제 만족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나머지가 0이 되고, 자, 나머지가 0이냐? yes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r이 모두 함수를 구한 결과를 이제 모두 함수의 결과를 r에다가 대입을 하고 r이 0이냐 이렇게 판별을 했잖아요. 그죠? 자, 이거 하나로 묶을 수도 있죠. 자, 여기에다가 이렇게 넣어줘도 됩니다. r이라는 변수가 필요 없을 수도 있어요. 그죠? 그래서 모두 함수의 결과를 이렇게 넣어주시면은 0이냐, 모두 함수의 결과가 0이냐 이렇게 한 번에 처리할 수 있습니다. 한 번에 처리할 수 있지만은 r이라는 변수를 구해서 그 r이라는 변수가 0이냐 이렇게 좀 보기 편하게 이렇게 지금 구조가 만들어졌는 거예요. 그래서 출제자가 이것을 합쳐서 출제할 수도 있고 이렇게 분리해서 출제할 수도 있는 겁니다. 자, 모두 여러분들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 썸을 이제 누적을 해줘야겠죠. 자, 약수가 되기 때문에 일단 약수들을 다 더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썸에다가 j 값을 더해줍니다. 썸이 현재 0이 되고 j 값은 1이 됐죠. 약수인 값을 누적해줍니다. 자, 그럼 반복합니다. 지금 안쪽에 있는 반복 구조를 반복하는 거예요. 자, j 값이 얼마가 되었죠? 2가 되었네요. 자, 마지막 값이네요. 그죠? 자, 모두 n하고 j 값을 이용을 해서 n하고 j 값을 이용을 해서 모두 함수를 취하게 되면 r은 0이 되고요. 자, r이 0이냐? yes, 맞습니다. 자, 썸을 누적해 줘야겠죠. 썸이 현재 1이 되고요. j 값은 2가 되겠습니다. 더하면 3이 되겠네요. 썸은 3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반복을 더 이상 하지 않죠. 빠져나옵니다. 빠져나와서 자, 썸하고 n하고 같으냐 비교 판단합니다. 자, n은 4가 되고 썸은 얼마예요? 3이죠. 같지가 않죠. 빠져나옵니다. 빠져나오고요. 그 다음 바깥쪽 반복 구조를 또 반복합니다. 자, n이 얼마가 됩니까? n이 5가 되죠. 자, 복잡하죠? 지금 제가 디버깅을 하나하나 짚어드리면서 말씀을 드리는데 설명 다 들으시고요. 여러분들 스스로 순서도를 좀 공부를 좀 연구를 좀 하셔야 돼요.
연구하셔야 되고, 그래야만 다음 연습 문제를 쉽게 여러분들 풀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순서도 보시고, 어떻게 흐름이 이어지는지, 어떤 부분이 핵심이 되는지, 그런 것들을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바깥쪽 구조에서는, n이 반복이 되고, 안쪽 구조에서는, j가 반복이 된다. 그리고 j가 반복되는 구조 내에 나머지가 0이냐라고 판별을 해서, 나머지가 0인 경우에는 합을 구해준다.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지금 이제 n이 5가 되면서 다시 바깥쪽 그 반복 구조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자, 썸은 다시 0으로 초기화해줘요. 자, 왜 썸을 다시 0으로 초기화해주는 겁니까? n 값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요. 일단 4라는 값은 문제 조건을 만족하지 않더란 얘기죠. 여기서 비교 판단해 보니까 l이란 값하고 썸이란 값이 같지가 않았죠. 같지 않기 때문에 n 값을 바꿔주고 다시 썸 값을 0으로 초기화해줘야만 5라는 값에 대해서 약수들의 합을 구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썸을 0으로 초기화를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n을 썸을 다시 0으로 초기화를 했죠. 자, 0값이 되고요. 자, 그 다음 인트를 취한 k 값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5에다가 2로 나누면은, 자, 2.5가 되고, 인트를 취하게 되면 k 값은 2가 되겠습니다. 자, k 값은, 2가 되고요. 다시 k 값이 2가 되면서, 자, j가 1부터 다시 반복을 시작을 합니다. j1. 자, r 값을 구해줘야겠죠. n하고 j. 자, n이 5가 되고, j 값은 얼마예요? 1이죠. 나머지를 구하면은 나머지가, r이 0이 맞습니다. r이 0이 맞고요. r은 0이다. 맞죠? yes. 자, 썸은 썸 플러스 j. j가 현재 1값이 되고, 좀 전 썸은 0으로 초기화됐기 때문에 이제 1값이 되겠습니다. 잘 따라오셔야 돼요. 복잡하죠? 자, 그 다음, 다시 반복을 해야겠죠. 자, j 값이 2가 되고요. 자, n하고 j, n이 현재 5가 되고, j 값은 2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나머지가 1이 되겠네요. 자, r은 1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r이 0이냐라는 조건을 no, 빠져나와야 됩니다. 빠져나오고, 더 이상 이제, j 값이 2가 되기 때문에 최종값하고 같기 때문에 빠져나와야 돼요. 작은 반복 구조를 빠져나오고 이쪽으로 이제 빠져나와야겠죠. 현재 n 값하고 5하고 썸하고 비교합니다. 썸이 얼마입니까? 1이잖아요. 그죠? 자, 그렇기 때문에 노가 조금 전 노고요. 자, 이번에 노가 되겠습니다. 자, 노가 되고 자, 노가 되기 때문에 또 빠져나옵니다. 빠져나오고 바깥쪽 반복 구조. 그래서 1 증가되어서 n이 이제 6이 됩니다. 자, 6이 되고요. 자, 썸은 0이죠. 자, n을 2로 나눠서 인트를 취합니다. n이 현재 6이 되고 2로 나누게 되면은 이제 3이 되겠네요. k는 3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게 3이 되겠죠. j는 1. 자, 그 다음 2, 3 이런 식으로 증가가 되는 거예요. 자, j는 1이 되고 그럼 모두 함수를 구한 결과 n하고 j. 자, n이 6이 되고 j는 1이잖아요. 그죠? 이제 모두 함수를 취하면 r은 0이 맞습니다. 그래서 r은 0이다. 조금 만족하죠. 자, 썸은 썸 플러스 j. 현재 j 값이 1이 되기 때문에 자, 썸은 1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반복하겠죠. j가 2 값이 되고요. 자, n은 6이 되고 j 값은 2가 되기 때문에 r 값은 0이 되고 자, r이 0이냐라는 조건을 만족합니다. 자, 썸을 구합니다. 썸이 현재 1 값이 되고 자, 2를 더하면 3이 되겠네요. 자, 반복합니다. j 값이 3이 되고요. 자, 모두 함수의 결과를 구합니다. 자, n에다가 6에다가 3을 나누게 되면은 r 값은 0이 되죠. 모두 함수의 결과는 0이 되고 그래서 r은 0이다라는 조건을 만족합니다. 자, 썸에다가 j 값을 누적시킵니다. 그래서 썸은 6이 되네요. 자, 이제 모든 이제 반복이 끝났죠. 안쪽 반복 구조에서 반복이 끝나고 이제 빠져나옵니다. 자, n하고 썸하고 같으냐? 이제 같아야겠죠. 그래서 n이 6이 되고 썸이 6이 되기 때문에 이제 만족합니다. yes가 되겠죠. yes. 그래서 아래쪽 반복하고요. 자, n이 출력됩니다. 출력 n값 6이 출력되고 그다음 이제 그제서야 이제 그 LM이 값이 1 증가돼야 됩니다. LM이 얼마였습니까? 0으로 초기화가 되었었죠. 그래서 1값이 되고 자, 이제 반복이 다 끝났잖아요. 바깥쪽 반복 구조도 다 반복이 끝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출력, LM이 출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이 출력이 되면서 끝나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자, 복잡한데 여러분들 스스로 꼭 한번 확인을 하셔야 돼요. 자, 이 문제는 2007년 1회 기출문제하고 뭐 동일한데 다른 점은요. 어떤 조건을 만족하는 약수를 갖는 그 숫자를 찾아서
그 개수를 출력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출력하는 게 만일 6이라는 숫자가 있다면 6이라는 숫자는 출력하지 않고 자, 그 개수, 자, 개수만 출력해 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차이점이 이 부분이 다르겠죠. 이 부분. 그래서 이제 n이라는 이제 변수의 값을 출력하는 부분은 빠졌습니다. 없습니다. 자, 그게 차이점이 되고요. 자, 1번에 들어갈 값은 이제 n이 되는데 왜 n이 되냐면은 여기서 이제 모두 함수를 자세히 보시면은 자, 모두 함수를 자세히 보시면은 이게 바깥쪽의 변수죠. 자, 바깥쪽의 변수가 4부터 1000까지의 숫자가 되는 거죠. 자, 그다음 j는 안쪽의 변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깥쪽에다가 안쪽, 그러니까 바깥쪽에는 숫자가 되고 안쪽은 약수가 될 만한 후보 값들을 이제 j라고 여기서 얘기를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값에다가 숫자에다가 약수인지 아닌지 판별할 숫자를 넣어줘야만 이제 나머지가 0이냐 판별하는 것이 맞잖아요, 그죠? 그렇게 해서 이제 약수를 찾아야 되기 때문에 바깥쪽에 n하고 안쪽에 j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이 구조가.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자, 모두 함수에 n하고 s가 돼 있죠. 그래서 n, s 이렇게 들어가줘야 돼요. 자, 그리고 2번에 들어갈 것은 자, 위쪽에서 l이라는 어떤 그 약수를 구할 범위를 구해 주잖아요. 그죠? l이 그 역할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s라는 이제 약수가 될 수 있는 숫자들 그 숫자들의 범위는 반복할 범위는 자, l까지 반복을 해 줘야 됩니다.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 이제 0이냐, 무엇이 0이냐라고 판별하는 겁니까? 위에서 구한 R. 자, 나머지가 0이냐 판별하는 거죠. 나머지가 0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 TOT. 자, 합계를 구하는 TOT 플러스 뭐예요? 여기서는 지금 S를 구하는 거죠. 자, S가 되는 거예요. S가 약수라고 판별되면 그때 합을 구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요 순서도하고 비교하시면 쉽게 찾을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TC, 자, LM을 TC라고 했어요. 여기서는. 그래서 TC는 TC 플러스 1이 되는 겁니다. 자, 연습 문제 3번. 2013년 2회 기사 기출 문제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자, 뭐 이 문제는 더 이상 설명드릴 게 없죠. 자, 2007년 1회 때 출제되었던 기출 문제에서 괄호의 위치만 이렇게 바뀐 겁니다. 비교해서 한번 보시면 충분히 이해를 하실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이제 약수 관련된 기출 문제는 다 이제 정리를 끝냈습니다. 어때요? 하나의 문제만 잘 이해를 하시면요, 약간 병영해서 다음에 또 출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의 문제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각각의 변수들이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인지, 그리고 바깥쪽 반복 구조에는 어떤 변수가 쓰이고 안쪽 반복 구조에서는 어떤 변수가 쓰인다. 그리고 나머지가 0이냐라는 핵심이 되는 처리문이 또 어디 들어가야 되는지, 그리고 합을 구하는 부분. 자, 합을 구해서 비교하고 그 비교해서 같다라면은 어떻게 또 처리가 되는지, 그런 것들 크게 일단 생각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 이렇게 괄호가 주어졌을 때 채울 수 있도록 그렇게 연습을 좀 하셔야겠습니다. 자, 두 번째 강의 들으신다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